정말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경매로 저가로 처분이 되어버리면 가족들과 살아갈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가압류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면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고 매각을 통해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변호사 장현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채무자께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있는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가압류를 어떻게 풀 수 있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채무가 연체되어서 채권자들이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문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 인가 후에 담보대출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실행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너무 헐값에 저가로 부동산이 낙찰이 되어서 결국 부동산이 낮은 가격에 경매로 처분이 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가압류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면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고 매각을 통해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헐값에 경매 처분이 되는 것은 채무자한테도 너무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하고 차익이 남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매각대금 차익은 채무자의 재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부동산의 가압류를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버리면 집행이 완료된 것이어서 가압류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결정이 2주가 지나 확정이 된 후 일정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의 가압류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세요.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 가압류 결정문을 각 한 부씩 발부를 받아서 가압류를 진행한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지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압류가 말소된 후에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인가결정만 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3항 단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되며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란 채무자의 성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만 받고 가압류를 풀어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도가 보일 때에는 법원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있어요.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어서 매도를 하지 못하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 후 가압류만 해지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난 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폐지시켜버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채권자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를 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이를 악용해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회생법원에서는 변제계약 항목에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변제금을 20회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기타 사항란에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변제금 20회를 납부해야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채권자가 인가 후 임의경매를 실행하는데 변제금 20회 이상 납부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국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분들 중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 변제계획 항목에서 이런 제한적 문구를 기재하도록 법원에서 보정 공고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법원에 상세히 소명을 해서 변제계획 항목에 이런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세요.
사실 채무자분들이 유일한 부동산이 경매로 저가로 처분이 되어버리면 가족들과 살아갈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거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하잖아요. 이때 부동산을 매각하고 남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주거를 위한 비용을 확보하실 수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변제금을 몇 해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제 신청하고 가압류가 말소된 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셔서 남은 잔금으로 전세나 반전세를 들어가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거주를 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부동산 가압류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